안녕하십니까, 윤석동 변호사입니다. 흔히 약삭 빠르고 이렇게 재바르면 여우 같다 그러고, 좀 이렇게 느려 터지거나 그러면은 곰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곰은 굉장히 영리합니다. 나무도 탈 줄 알지. 그리고 죽은 척 하거나 죽어 있는 것들은 먹지도 않아요. 위험할까봐. 그래서 우리는 여우 같다, 곰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 심리학이나 경제학에서는 여우하고 고슴도치로 어떤 사고방식이나 뭐 이런 어떤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뭐 데니얼 카드먼 이런 책들 책들 그런 것들이나 뭐 여러 책들 읽어보면은 고슴도치와 여우를 비교하지 여우와 곰을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고슴도치형은 어떤 거냐 하면은 이제 고슴도치는 어떻게 돼요? 뭐 위험이 오면은 몸을 움츠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 몸에 있는 가시 때문에 이제 포식자한테서 위험을 모면할 수가 있거든요. 이 고슴도치 유형의 사고 방식과 행동 양식은 보통 이제 지식간 화두나 이슈 이런 거에 집중을 하는 거를 이제 빗대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고슴도치형은 집중과 몰입을 하기 때문에 뭐 투자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는데 몰빵을 하는 집중을 하는 뭐 그런 경향을 보여요. 그리고 어떤 실패나 실수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데는 커다란 원칙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예외적 변수이거나 어떤 뭐 부스러기 정도이지 이거를 이제 쉽게 수용을 못합니다. 고슴도치형은. 그래서 단지 운이 나빴을 뿐이다 뭐 이렇게 그냥 치부하고 넘기고 이제 툭툭 털고 이제 가죠. 또는 세상에는 이제 변치 않는 원리나 이제 원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이 뭐라고 하든 간에 수용성이 낮아요. 수용성이. 그걸 이제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어떤 생각과 행동을 이렇게 조금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또 위험하면 이제 움츠리면 되니까, 어떤 변수를 생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게으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고집, 이런 예측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생각과 고집과 계획과 예측, 예견에 부합하는 그런 증거들을 찾는데, 삶에서 그런 식으로 살아요. 이제, 뭐, 그렇게 이제 고슴도치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우형은 어떠냐면, 여우는 막 이제 작다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기조라든지, 뭐, 원리라든지 이런 걸 탐구하기보다는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관심이 많아요. 관찰을 많이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막 통통 튕겨 다니듯이 새로운 방법을 찾고 적용하고 여러 가지 방법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형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다른 어떤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면 그거에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수용하고 그걸 이제 탐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우는 이제 여우와 신포도 그 얘기는 아시잖아요. 신포도 뭐 못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거는 근본적으로 본인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포도는 맛이 달지 않고 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예외를 많이 둡니다. 예외를. 여우형은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예측하고 이제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예측 추정의 근거를 찾기보다는 이걸 이제 어떤 변수들이 생겨나면 막 수정을 막 하죠. 그래서 이제 변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순도치형, 이제 그 여우형, 이렇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게, 그러면 이제 한번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해보자면, 누가 승수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여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를 다양하게 하고 관찰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의견 수용성이 좀 좋은 편이고 그 다음에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그 문을 개방해 놓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장기적인 목표나 인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에 성취에는 약할 수가 있어요. 한 우물만 팔아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거는 상반되는 게 여우형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귀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여우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별로 대처는 잘하는데 긴 호흡이 필요한 어떤 그런 업무 일에는 취약할 수가 있죠. 고순도치의 경우에는 어떤 원리나 원칙이 있다. 그래서 이거 벌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무시를 하거나 이제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른해 보이긴 하지만 긴 호흡이 필요하고 장고가 필요하고 긴 인내가 필요한 그런 목표나 일 계획 이런 거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는 고순도치형이 유리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연역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플랜에 있어서는 고순도치형이 어쩌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느 유형이 승소할 것인가, 어느 유형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판단과 선택의 문제라고 제가 하도는 던졌지만 그럴 문제는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적응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인간이다 보니까 향후를 예측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예측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맞지도 않거나, 들어맞기도 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급변하고 그리고 세상이 빨리 바뀔 때는 어쩌면 여우형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생이라는 게 1, 2년 살다가 끝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긴 안목이 필요할 때도 고순도치형이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나 경제학자들이 고순도치형, 그 다음에 여우형을 이렇게 대비시켜가지고, 글을 쓰거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 경계선상을 자주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용기나 그 다음에 행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여우형, 어떨 때는 고순도치형, 그런 거를 구별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책들 읽어보면 여우형의 거의 판정승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여우형이나 고순도치형이나 이제 50대 50이다, 50-50, 그렇다. 그래서 여우형이 될 것인가, 고순도치형이 될 것인가는 뭐가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 책들은 보통 여우형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요. 고순도치형보다는. 그렇지만 우리는 이 경계선상, 이 특징들을 알고 이 경계선상을 넘나들 수 있는 용기와 행동의 어떤 발로, 이런 것들만 잘 하면 인생에서 삶에서 이제 커다란 어떤 위기나 이런 것들을 모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순도치형, 여우형, 이것 중에서 본인 어떤 형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반대편 유형에 대한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시면, 그리고 그걸 적용해 보시면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